음침하고 살기가 감도는 한 흉가. 그곳은 한때 소년원이었다는. 폐허가 된 그곳에서 매일 밤 들리는 기괴한 소리. 과연 이곳엔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일까? 사람의 잠재의식을 개발하고 감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최면. 실제로 최면엔 미스터리한 힘이 있는 것일까? 다양한 실험을 통해 마술과도 같은 최면의 놀라운 세계를 공개한다. 스타의 신공유 도본기, 비보이기에 잠든 그 파핀 현준이 최초로 공개한 공포 체험단. 그의 춤만큼이나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트루스토리 레드아이의 서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불길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숫자 하나에 연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번지수를 정하는 일부터 각종 기념 행사일, 하다못해 생일날 선물하는 꽃의 가지수에 이르기까지 숫자에 대한 금기는 다방면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죽음과 관련이 깊다는 4와 7을 불길한 숫자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4와 9, 또 반면에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 호텔을 가면 대부분 13층이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13과 금요일이 겹쳐지는 날은 불행과 공포를 상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힘이 실제로 있을까요? 여러분은 흉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흉가란 살고 있는 사람마다 흉한 일을 당하는 불길한 집을 뜻한다고 합니다. 1988년 영국의 심령학협회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집을 흉가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저절로 문이 닫히고 물건이 혼자서 떠다니고 순식간에 눈앞에 무엇인가가 지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흉가라고 예상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심령학자들은 위의 내용들을 도표로 지정해 놓았으며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곳에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방문이 끊겨진 흉가는 우리나라에도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이 흉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곳에서 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 괴이한 소리,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출구와 적막 같은 언, 그리고 그곳에 남은 그들의 흔적들. 언제부터인가 이 마을에는 죽은 이의 혼령이 주민들의 눈에 보인다고 하는데 귀기가 오래 있으니까는 분위기가 아주 음산해. 가엾 쓴 영도 있고 심술궂은 영도 있고 그러네. 그 후 오랫동안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은 듯 풍겨오는 음습한 기. 과연 그곳에는 어떠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경기도 근처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제작진. 5, 6년 전부터 사람들의 인적이 끊긴 이곳에 매일 밤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한 제작진은 마을 중심에 위치한 면사무소를 찾았다. 면사무소에서는 이 소문에 대해 알고 있을까? 이렇게 좀 폐허가 된 뭐 그런 데는 없습니까? 폐허요? 예. 폐가 없어, 폐가? 폐가 같은 거. 뭐 그런 집, 좀 폐허가 된 그런 집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촬영하신다고 오신 분들 그분 좀 어디 이하는 댁으로 가라면 돼요? 청년기 위치가 어디지? 구연성원 자리. 연성원 자리.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있네. 여기가 좀 으시시한 데가 촬영 몇 번 해나갔는데.
이장님의 말씀을 듣자 처음엔 폐가가 없다고 말하던 면사무소 직원은 소년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었는데 예, 바로 가죠. 이 정면으로 이렇게 좀 잘했어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예. 하천 따라서 밑으로 쭉 차오는 자를 하천 따라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예. 조금 한 100m 정도 내려가게 되면 연성원 자리라고 있대요.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어디라고 알려준대요. 아, 연성원 자리요? 네, 연성원. 알겠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가리킨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한 소년원. 이곳은 1977년에 설립된 것으로 소년보호 대상자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던 곳이라고 했다. 한때는 사랑의 집이라 불렸다는 그곳. 지금은 왜 폐가가 된 것일까? 이렇게 뭔가. 그럼 막 이거 물 넘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벽을 팠잖아. 천주교 단체에서 뭐 이렇게 아, 천주교 단체에서. 애들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안 쓰고 있어서 그래서 뭐 엄침하고 무섭지. 여기 홍수 만만하다고 그래서 높인 거야. 이게. 옛날에 물이 막 나요. 넘어와가지고 이거 안 빠진데 침수되고 그런 거고. 주민들의 말대로라면 이곳에는 199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물이 침범했다고 하는데 놀란 어른들은 허겁지겁 문을 열고 소년원을 탈출했지만 정신지체가 있던 어린아이들은 미처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해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 이후 이곳에는 아이들의 혼란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처럼 홍수가 나 폐가가 된 후 5, 6년간을 방치되었다는 소년원. 우리가 방문했을 땐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서인지 녹슬어버린 출입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는데 그 문틈 사이로 보이는 무성하게 자란 풀잎들만이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현재 이 건물 안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 제작진이 마을 주민들에게 소년원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확인하는 사이 어느새 어둠이 몰려왔다. 우리는 소년원 내부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김영기 법사와 심령 전문가를 동행했다. 인사하네. 귀기가 오래 있으니까는 분위기가 아주 음산해. 소년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분위기가 음산하다는 김영기 법사. 모두들 긴장된 표정으로 흉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시간은 어느새 밤 12시를 넘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여기는 좀 어떠세요? 그렇죠? 여기 쪽이 음산해. 놀랍게도 흉가로 들어서자마자 담당 PD가 들고 있던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았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다른 카메라로 교체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좀 습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제 무섭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귀신이 살아서 이제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애써 태어난 척 하려고 했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느끼는 건지 몰라도 좀 이렇게 스산하다고 그럴까.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공기가 이렇게 쭉 가라앉는 것 같고 무겁게 좀 짓눌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안타까운 사연이 좀 많은 곳이라서 삐걱거리는 소리에 모두들 놀라 숨을 죽이고 미로 형식으로 이어진 내부는 아직까지도 수해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 엉망으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간혹 이곳이 천주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십자가상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때 방 구석구석에서 영의 혼령이 느껴진다는 대마사. 그가 가리킨 곳은 한 벽면이었다. 그곳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기대 있는 듯 얼룩진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익사한 사람을 건져 올렸을 때 당시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무령화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지금 어린애 남자 20대로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여러 문이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안 좋은 거 떨어져서 보면은 어린애 모습입니다. 잘 봐요. 얼굴이에요. 얼굴. 지금 눈썹, 눈, 코, 입 다 있죠. 예, 옆으로 귀 있죠. 좀 해갖고 이게 다리, 발.
더 지나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지금 이 모습 보면 이게 지금 연기가 서려갖고서 이게 낡아지면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형적인 물량화 현상이에요. 이 자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지금 보세요. 눈썹, 눈, 코, 입, 귀. 그리고 이제 팔까지 지금 다 나온 상태라 좀 더 있으면 몸도 생길 거야. 지금 그때였다. 이게 뭐야? 누군가 카메라 화면을 보고 소리를 지른 것인데 과연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 퇴마사와 심령사진가는 그의 앞으로 달려갔는데 형태가 나타나고 빨간색으로. 여기 여기서 지금 이 벽을 쳐다보면은 분명히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지금 들여다보면은 화면이 지금 찍혔잖아. 그 옆을 봐봐. 사람 얼굴이야. 눈, 코, 입. 이거는 지방령인가요? 부유령인가요? 지방령으로 봐야지. 지방령. 분명 있잖아. 얼굴이. 근데 저기를 비춰보면 없어요. 이런 경우 지방령들이 어떤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예요. 이런 뭐 벽면에 그렇게 이런 데 깃들다 보면은 그 연기 자체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뚜렷한 그 무늬 모습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습에 옆에 같이 있는 귀신은 영혼의 모습으로 찍혀 있는 상태죠, 지금. 이게 지방령이 찍힌 겁니다. 사진에 동그란 모양의 하얀 불빛이 찍힌다는 ORB 현상. 함께한 심령 전문가들이 사진에 집중할 즈음 김영기 법사는 제작진의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과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참을 찾았을까? 그는 아까 보았던 아이들의 무령상이 그려진 곳에서 위령식을 올리고 있었다. 이는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의 말대로 이곳을 떠나지 못한 아이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 정식으로 천도제를 지내주기로 했다. 우리는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정한 스님을 급히 모셨는데 어쨌든 이 장소가 지금 보니까 좀 좀 음침하고 그렇죠? 네. 이런 데서는 영가들이 있기가 좋고 이 떠도는 영가들은 또 여기서 또 기운들이 습한 기운이 있는 걸 보니까 영가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년원의 사연을 전혀 모르는 그는 놀랍게도 들어서자마자 영가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다. 젊은 나이에 죽거나 한을 풀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탓에 이승을 떠나지 못한 영혼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과 관계가 있는 곳에 머문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죽은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러한 제를 지내주는 것이라고 했다. 난 지금 뭐 약간 좀 냉기가 싹 들어오더라고. 무릎 쪽으로 바닥에서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끝나갈 때 다 없어져. 천도제를 마친 후 나쁜 영들을 담아낸다는 글귀를 불에 태워 날려보내는 정한 스님. 불을 붙인 종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를 남기며 타들어갔는데 과연 그 안에는 악기의 혼령들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것일까? 한 번에 생각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생긴 영인데 한 번에 싹 없어질까? 그리고 버릇이 금방 한 번에 싹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거 버릇 습관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정체의 귀신.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과 보지 못했다는 사람들. 직접 보았다는 그들의 눈에 비친 그 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사람들이 귀신을 믿기 쉽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내리기가 힘들고 다소 초자연적인 힘을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마다 불길한 일을 당했다는 흉가. 그 안에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요즘 사람들은 흉가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곳을 직접 찾아다닌다고 하는데요. 한 법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흉가에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흉가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물건을 만지거나 위치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귀금속이나 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욕심을 내선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시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흉가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흉가에는 귀신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흉가라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느껴지는 공포심이 불러낸 환상일까요? 아버지와 딸이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으로 충격을 줬던 영화 올드보이를 기억하시나요? 이 비극적 운명의 원인은 아버지 최민식의 휴대폰 벨소리에 특정 행동을 하도록 최면을 걸어놨기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최면은 영화에서처럼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는 최면. 마법사의 주문과도 같은 그 놀라운 최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왜 이 여자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열을 할까? 서글프게 우는 한 여자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한 남자.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한 여자의 눈.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라는 최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최면의 힘, 지금 공개됩니다. 최근 최면은 범죄 수사나 다이어트, 금연 등 실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최면이란 정확하게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내 마음속에 있지만 지금 내가 각성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오래된 기억들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들은 내 마음속에 있지만, 내 기억 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거나 떠올리거나 기억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무의식이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의식 상태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면이란 것은 바로 특별한 무의식의 상태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그 과거의 기억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잠재 능력을 의식의 세계로 전환시키는 통로가 최면이라고 하는데, 실제 최면이 잠재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작진은 아이들의 잠재 능력도 최면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다. 어른들도 구부리기 힘든 숟가락과 젓가락을 준비한 제작진. 과연 아이들은 최면 후 힘을 발휘하여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릴 수 있게 될까? 최면 전 아이들은 제각기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리려고 애쓰지만 쉽게 구부려지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힘이 센 파워레인저의 손을 잡고 회초리인 숟가락을 부러뜨리라는 최면을 걸기 시작한 최면 전문가. 파워레인저 나온다. 파워레인저하고 손잡고. 과연 아이들은 숟가락을 부러뜨리거나 구부릴 수 있을까? 부러뜨려버리자. 엄마 맴매 부러뜨려보자. 맴매. 야! 하고 부러뜨려봐. 맴매야 맴매. 없애버려라! 맴매를 부러뜨려서 오늘 파워레인저 힘이 들. 순간 최면가의 말과 함께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방금 전까지 힘을 줘도 구부러지지 않던 숟가락이 최면 후 거짓말처럼 아이들의 힘으로도 쉽게 구부려지는 것이다. 어른들도 잘 구부리지 못하는 쇠숟가락을 어떻게 아이의 힘으로 구부리게 된 것일까? 평상시의 능력보다 그 최면 상태가 되면은, 비록 그 깊은 최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면 상태가 되면은 좀
그 최면 암시를 했던 그 내용처럼 힘이 세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최면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숟가락을 구부린 아이. 힘이 세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최면에 의해 갑자기 힘이 더 세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최면이 우리의 행동과 감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최면 전문가의 말에 따라 다른 실험을 해보는데, 사람의 몸을 딱딱하게 만드는 최면의 한 종류인 인교법. 최면을 걸자마자 순간 나무 토막처럼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한 여자. 다리와 머리만 제외하고 그녀의 몸을 의자에 받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전혀 구부려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올라탈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 올라탈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가벼운지 느껴봅시다. 이윽고 그녀의 몸보다 훨씬 무거운 남자가 올라서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남자가 올라갈 수 있을까? 놀랍게도 드디어 남자는 여자의 몸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모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것을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도 그녀의 몸은 구부려지지 않을까? 자, 병아리 한 마리 올라가는 거예요. 병아리. 이윽고 최면 전문가도 여자의 몸으로 올라가 보는데 최면 전문가가 올라가도 끄떡하지 않는 여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급기야는 말도 시켜보는데 말 시켜봅시다. 어때요?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를 못 느끼는 것일까? 일상적인 감각이 없어지거나 감각이 바뀝니다. 감각의 느낌이. 그래서 무게감도 암시가 된 대로 무게감을 덜 느끼거나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가 올라탔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올라탄다 하더라도 강아지 무게 정도로밖에 안 느끼거나 아니면 사람이 올라탄 걸로 느끼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아주 평상시보다 훨씬 강해지는 거죠. 최면이 사람의 행동과 감각에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의 말. 그렇다면 영화 올드보이에서처럼 최면이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일까? 과연 최면에 걸린 후 받은 암시대로 눈을 뜬 다음에 똑같이 행동하게 될까? 실제 영화 속 일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는데 서로 모르는 남녀를 각각 다른 방에 넣고 최면을 실시해봤다. 슬프게 우는 여자를 보면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슬프게 우는 여자를 보면은 슬프게 우는 여자를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라는 암시를 받은 한 남자. 그리고 다른 방에 있는 한 여자에게는 또 다른 암시를 주는데 안녕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아주 구슬프게 대성통곡을 하며 울게 됩니다. 안녕이란 말을 들으면 대성통곡을 하며 울라는 암시를 받은 한 여자. 최면에서 깨어난 후 과연 암시에 걸린 상황처럼 이들은 행동하게 될까? 최면 후 영문도 모른 채 다시 만난 남녀. 만약 안녕이란 말을 듣게 된다면 여자는 어떻게 할까? 또 남자는 우는 여자를 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헤어질 때 뭐라고 하면서 헤어져요 보통? 아니 뭐 우리 보통 이제 안녕 맞아 안녕. 최면 전문가는 많은 사람들과 안녕이란 말을 하는데 안녕. 순간 여자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울음을 들은 남자는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말을 못 이을 정도로 우는 여자. 눈을 뜬 상태였지만 그녀는 최면 상태에서 받은 암시대로 안녕이란 말을 듣자 울기 시작했다. 왜 우세요? 응? 왜 우세요? 왜 우세요? 슬퍼. 왜 슬퍼요? 안녕이라는 말이 너무 슬퍼. 안녕이란 말이 너무 슬퍼요.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거예요? 왜요? 위로해주고 싶어요. 안녕? 다시 최면 전문가의 안녕이란 말에 여자는 전보다 더 목 놓아 통곡하는데 그녀는 최면 전문가의 꼭두가시가 된 양 안녕이란 말 한마디에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이기까지 했다.
최면으로 사람의 감정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보는데. 후체면의 정확한 용어는 최면 후 암시 상태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최면을 건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하면 마치 눈을 떴다는 것이 최면이 끝났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눈을 떴다는 것이 최면이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최면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암시는 눈을 뜨더라도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을 떴으니까 최면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최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최면 후 암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최면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길래 행동이나 감정의 영역을 통제하는 것일까? 실제 최면이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인을 데리고 가서 최면이 걸리기 전과 후의 뇌파를 비교 분석해봤다. 내면의식을 보여준다는 알파파와 세타파. 알파파는 편안한 상태일 때 많이 나오고, 세타파는 명상이나 최면 중에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최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옆으로 좀 더 많이 퍼진 알파파와 세타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면은 신비한 현상도 아니고요, 특별한 현상도 아닙니다. 다만 집중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면 현상에 대해서 신기하다고 생각할 뿐이고요. 누구나 대개 최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깊은 최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어릴 것을 기억해낸다거나 아니면 최면을 통해서 막 동전을 구부린다거나 이런 특별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한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그렇게 아주 깊은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일 뿐이기 때문에 그 10%가 하는 행동을 보고 좀 더 신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대체로 깊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얕은 최면에 들어가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한마디로 하자면 최면은 극도의 집중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평소에 우리가 쓰던 뇌와는 조금 다른 부위를 쓰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특별한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최면. 그래서 현재는 다이어트나 금연 등 다양한 치료 분야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초능력이나 미스터리한 영적 존재에도 활용할 수 있을까? 몸 안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한 여자를 데리고 최면을 실시해보는데, 이게 잠깐 말하면 최면을 걸자 몸을 떨기 시작하는 여자. 추워요? 추워.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자. 그녀는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녀일까? 아니면 그녀의 몸속에 있는 또 다른 존재일까? 누구예요? 울부짖는 당신은 누구예요? 경희 씨인가? 경희 씨예요? 그럼 누구예요? 과연 우는 여자는 누구일까? 본인은 아니라는데. 경희 씨 아니면 누구예요? 장선미. 자신의 몸속에 있는 장선미라는 또 다른 존재라는데. 추워. 한여름에도 춥다고 하는 여자. 본인이 장선미란 또 다른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떠는데, 만약 그녀의 몸속에 있던 또 다른 존재의 장선미가 맞다면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일까? 남자친구가 밀었다는 장선미. 그럼 그녀는 죽은 것일까? 그러면 장선미 당신 지금 죽은 거예요? 얼마나 한이 서렸으면 온몸으로 울부짖는 것일까? 결혼 안 했나 보다. 서로 사귀었나 보네? 나쁜 놈. 뱃속에 아기가 있는 채로 남자친구가 밀어 죽게 되었다는 그녀 장선미. 나쁜 놈, 나쁜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 나쁜 놈, 나쁜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어디서 밀었는데? 어디야 지금? 해운대 놀러 갔다가 부산이구나. 경희 씨 몸속에 있는 또 다른 존재인 장선미란 여자는 결혼 전 남자친구의 아기를 가졌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기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남자가 그녀를 태종대에서 밀어서 아기와 같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기 때문에 온몸을 떨고 손은 얼어서 굳어버리고 혈색도 청자색으로 변해갔는데, 그렇다면 왜 경이라는 여자의 몸에 장선미란 또 다른 존재가 들어간 것일까?
아기가 예뻐서. 어느 아기가? 이 집 아기가? 네. 경희 씨 아기가? 어? 같이 있고 싶어. 맞다고 대답해줘. 응. 그래, 맞대요. 이제 남은 거 결국 경희 씨의 몸속에 또 다른 존재인 장선미가 들어간 것은 아기와 같이 있는 경희 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뱃속에 죽은 아기를 안고 싶었던 마음을 대신 표현했던 것이었다. 고민영을 죽은 아기라고 주자 오열을 터뜨리는 장선미. 고민영을 꼭 쥔 두 손에 아이를 잃은 어미의 슬픔이 전해지는데, 그렇지만 장선미, 그녀는 이미 죽은 여자이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셋! 자, 안녕히 잘 가요. 선미 씨 안녕. 또 다른 인격체인 장선미는 가버린 것일까? 최면 전문가의 말에 울음을 그치고 전보다 한결 편해 보이는 여자. 눈을 뜨고 깨어납니다. 자, 5, 눈 뜨세요. 와, 풀리잖아. 어? 최면에서 깨어난 경희 씨. 거짓말처럼 눈을 뜨자 남편을 찾기 시작했는데, 진짜 경희 씨만 남게 된 것일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남편은 말 못하는 가슴으로 그녀를 안아주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거짓말하고 있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 누워서 왜 무슨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자꾸 반문했다니까요. 지금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생긴 강한 힘, 감정이나 행동까지도 조종하는 놀라운 능력, 몸 안에 또 다른 존재까지도 불러낸 신비의 세계의 최면.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힘인가. 실제 최면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마음의 문제 외에도 외과적인 수술을 할 때 마취 대신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암과 같은 여러 질환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유효적인 수단으로까지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시를 주어 인간의 뇌에서 환각을 일으켜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최면. 적용되는 영역이 다양한 만큼 앞으로 인간 내부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스타를 주목하고 그리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과연 이토록 사람들이 스타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스타의 전부일까요? 스타의 신몽이 도원기. 스타들의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그 놀라운 경험담들이 펼쳐집니다. 그 신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는 귀신의 존재 유무는 물론이거니와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4차원 세계의 한 축이나 하나의 점과 겹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접점에서 영적인 존재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귀신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스타가 직접 들려주는 신기하고 기묘한 경험담. 스타의 신몽유도원기. 오늘의 스타는 비보이기의 잔다르크 파핀 현준. 그는 최근 앨범 원앤 온리를 발표하고 비보이기의 왕지에서 톱 가수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15년 경력의 춤꾼인 그가 음반을 내게 된 것은 평소 품었던 음악에 대한 욕심과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원앤온리라는 앨범을 낸 파핀 현주입니다. 예, 그 불춤을 또 한번 췄었는데요. 예, 뭐 힘든 건 없고요. 제가 워낙 무대 위에 있는 걸 즐거워하니까요.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저는 더 힘이 나는 거죠. 예.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인터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항상 저한테 저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안 쉬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저는 춤을 안 추고는 못 삽니다. 뭐 이렇게 팝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몸에 있는 그 근육을 이렇게 튀겨서 춤을 추는 건데요. 이렇게 근육을 이용해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이 끊어져서 보이는 동작이라든가 혹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런 착시 같은 동작으로 여러 가지 동작과 그리고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꿈이요? 예.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춤을 출 때요. 그 이제 고릴라 댄스 팀이라고 같이 댄스 팀으로 이제 춤을 출 때 행사 때문에 광주에 갔었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그 모텔에 저희가 잡아서 이제 팀이 다 들어가서 거기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문 쪽을 바라보며 잠을 자고 있었다는 파핀 현준.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너무나 놀라서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는 파핀 현준.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귀신이 그에게 서서히 다가오더니 옆에 눕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으니 싫어하죠? 예, 싫어하죠. 1시간 뒤에 진짜로 똑같이 으악 하고 다 5명이 다 동시에 일어났는데 다 글로 들어온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 터가 안 좋거나 혹은 정말로 귀신이 거기서 무슨 한이 있었던 어떤 여성분이 한이 있었던 것. 저는 그 뒤로 가위에 자주 눌리는데요. 한 번은 또 저 집에서 잠을 자는데 또다시 가위에 눌려 몸이 무척이나 괴로웠다는 파핀 현준. 뭔가 짓누르는 숨쉬기도 힘들었다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순간 눈을 뜬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배를 밟고 서 있던 귀신의 발이었다는데 파핀 현준은 너무나 무서워서 움직이기는커녕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고 한다. DJ 형이 음반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귀신을 부르는 음악이 있대요. 그래서 15분짜리 트랙인데 한 트랙이 15분 내내 그걸 다 들으면 15분 뒤에는 귀신이 온대요. 귀신이 와있다, 그 방에. 그래서 혼자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틀고서 있었대요, 방에서.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불을 끈 채 귀신을 불러낸다는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DJ. 소름이 끼칠 정도의 기괴한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자 뭔가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엄습하기 시작했다는데 설마 귀신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음악을 듣고 있던 그는 너무나 기괴한 음악에 조금씩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드디어 음악이 끝나고 방 안에 불을 켰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침대 위에 정체불명의 여자가 누워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놀래서 엄마를 찾아서 이렇게 막 집에서 한번 소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자기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그게 이준호 씨 사무실이었어요. 준호 형이랑 같이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수를 준비하는 여자 3인조가 있었습니다. 그 3인조랑 같이 저희가 연습을 하고 이제 우리는 샤워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여자 3인조 애들은 이제 땀을 닦고 연습복을 갈아입느라고 연습실 안에 있었는데 샤워를 하는데 그 여자들이 비명을 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막 울고 그 연습실 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거울 안에서 자기가 땀을 지우려고 가까이 갔더니 거울 안에서 사람 얼굴이 나왔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네 얼굴 보고 놀란 거 아니냐? 화장 지운 네 생얼 보고 놀란 거 같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울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며칠 후 연습 후 샤워를 하고 있었던 파핀 현준은 누군가 샤워실 문을 거칠게 열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데 누군가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문을 열려고 했나보다 생각한 그는 다시 샤워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또다시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가 들렸다.
급기야 샤워를 하다 말고 욕실 문을 연 파핀 현주.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거를 문을 그렇게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연애실에서 잠을 안 자고 다들 집에 가서 자고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준호의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불가사의한 사건들. 그 후 파핀 현주는 무척이나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데 건물 주인이 저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옛날에 여기가 그 학원이었다. 속셈 학원이었는데 속셈 학원이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원장님이 자살을 했다고 저쪽에서. 아무튼 그 자리는 진짜 터가 안 좋았긴 안 좋았어. 지금도 비어 있어요. 3천에 350만 원이에요 월세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거의 700만 원 이렇게 월세를 줘야 되는데 굉장히 좋고 또 지하도 아니고 지상이고 그래서 진짜 잘 얻었다 여기. 그랬는데 왜 그렇게 싸한지 4년 정도 비어 있는 거죠. 파핀 현준의 불가사의한 혐오. 과연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었을까? 아니면 귀신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을까? 이제부터는 내 춤도 내 목소리에 내 노래에 내 메시지를 담아서 추자. 그래가지고 하나씩 지금 해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댄서가 정말 댄서로서 영광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파핀 현준이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처음 가본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에 다녀온 것처럼 느껴지는 데자뷰 현상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느낌을 보고 전생의 기억이다 혹은 꿈속에서 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얼마 전 이 신비한 데자뷰 현상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미 MIT대 심리학과에서는 이 데자뷰 현상이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들을 구별해내는 뇌기능이 문제를 일으켜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과학이 진보할수록 미스터리는 하나둘씩 밝혀지게 됩니다. 트루스토리 레다에서도 다음 시간 또 다른 미스터리와 함께 그 나름대로의 진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Never run, cause all I wanna go, only